법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중에 G20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자신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평화협정이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핵 위기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하니까 그거에 별로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어떤 의미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발전해 갈지 상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평화협정을 이야기할 때 그 의미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포장하는 말로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것도 북한이지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시점에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주장하니까 우리 과거의 좌파 정부 또는 친북 세력 등이 여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평화협정 맺자, 즉 주한미군 철수하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제의한 것이 앞으로 두고 어떤 파급 효과 또는 파문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을 됩니다. 이 평화협정과 연관된 이 주한미군의 문제, 평화협정을 논의하면 반드시 주한미군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한미군의 존재를 이해를 하는데 그 출발점은 6.25 남침 전쟁입니다. 6.25 남침 1년 전입니다. 1949년 6월 30일로 해서 주한미군 한때 많았을 때는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명이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해서 그 주력 부대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죠. 그때 철수하지 않았으면 김일성이 남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꼴 남침. 요게 6.25의 의미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한미동맹이 만들어지고 주한미군이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음으로 해서 그 뒤 1953년 이후에 벌써 64년이 흘렀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이꼴 남침 저지라는 공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으므로 전쟁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평화협정을 맺는다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나가버리면은 한반도가 또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자연스러운 법칙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주한미군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김일성인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남침하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거냐 말 거냐는 전범 집단인 북한, 그 전범 집단을 도와서 불법적으로 한국에 개입했던 소련, 지금 러시아죠. 중국과 논의할 상대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을 그냥 두느냐 마느냐는 절대로 북한, 중국, 러시아와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논의한 것은
강도 전과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인이 경비원을 둘 거냐 안 둘 거냐를 가지고 그 강도하고 논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많지 않고 국제법적으로도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문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것은 비정상적이다.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다. 심하게 말하면 역적모의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절대로 북한과 논의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와 논의하면 안 됩니다. 중국하고 논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됐느냐. 이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라는 이 이상한 단어가 19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띄우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하는 군대가 아니라 중립적인 군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적인 군대로 지위가 변경되면은 그것은 주한미군 있어도 좋다. 이런 교묘한 말을 북한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지위 변경? 그럼 지금 주한미군은 뭡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것인데,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한다. 남북한 사이에 중립하고 평화유지군 정도로 있는 군대로 변경한다. 그러면 이 주한미군이 한국 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하는 평화유지군 정도로 있는 것은 북한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보냈지만 우리는 다 무시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부잣집을 향해서 그 경비원 두는 건 좋은데 경비원이 절대 무장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경비원 계속 둬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 피해를 본 주인이 알아듣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시한 게 맞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1999년입니다. 취임한 이듬해죠. 4월 6일입니다. 그날 오후 육군과 공군 장성 진급자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이 평화군이라면 주둔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처음으로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4월 7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이것을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북의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 이런 제목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평화군, 지위변경, 뭐 이런 말이,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막 따졌습니다.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그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만들어서 무력화시킨다 또는 남북한 사이에 중립화시킨다는 이 말은 앞으로도 평화협정이라는 걸 논의하는 경우에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언론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월간조선 빼고는 없습니다. 임동원 씨는 퇴임한 이후에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은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2000년 6월 4일 국정원장 임동원 씨가 비밀 방북을 합니다. 우선 남북 대화에서 국정원장이 앞에 나선 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국정원장은 북한 파괴 공작을 하고 북한 간첩을 잡는 일이 주 임무인데 대화역을 맡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 이우락 당시 정보부장을 대북 밀사로 보낸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6월 4일, 2000년 6월 4일 임동원 국정원장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정일한테 전합니다. 자신이 쓴 피스메이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서도 북측이 전향적으로 사과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주한미군이 현재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전한 이 말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 안보 파괴를 가져올 문제 발언입니다. 첫째,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이 하고 왜 의논을 합니까? 의논할 상대가 아니죠. 강도 피해자가 강도하고 경비원을 두느냐 마느냐, 경호원을 두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왜 의논을 합니까? 이게 우선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서 북측이 전향적으로 사과해 달라? 좀 봐달라는 뜻 아닙니까? 주한미군 계속 있는 데 대해서 좀 봐주시오. 전향적 사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주한미군이 현재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을 왜곡한 겁니다. 아니,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합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지, 균형자, 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남북 사이에서 균형자, 안정자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계속 주둔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 당국자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냈겠습니까? 또 이 말은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하면은 그 주한미군 있어도 좋다고 한 이야기는 북한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에서 90년대 먼저 나왔던 이야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김정일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김정일로서야 쾌재를 불렀겠죠. 쾌재를 불려서. 임동원 씨 회고록에 의하면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렇게 화답을 하였답니다. 이게 또 적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적혀 있습니다. 회고록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정일이가 한 이야기. 김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에도 미군 주둔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된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안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김정일의 이야기는 우리를 경계하는, 우리를 막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남북 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남북 간에 충돌하지 않도록 평화유지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군대 같으면 계속 주둔해도 좋다. 그런 군대 있으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유지군으로 존재하려면 여기에 3만 명이 있을 필요가 뭡니까? 몇 개 대대만 있으면 되죠. 미군 보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쳤느냐고. 아니, 반미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도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여기 있는데 그 목적 다 버리고 남북한 사이에서 그냥 말 뜯어말리는, 싸우면 뜯어말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있어 달라. 이렇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내가 미쳤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군대 같으면은 빼버리지. 임동훈 회고록에 적혀 있는 김정일의 말 중에 마지막 문장. 하루라도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여기에서 평화협정이 나옵니다. 여기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평화협정 맺을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한국에 평화가 왔을 때, 또는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때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안 맺어도 돼요. 평화가 왔을 때 평화협정 맺는 것이지, 전쟁 중이고 핵 개발하는데 평화협정이라는 문서가 나와가지고 평화가 옵니까?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문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월남이 평화협정 맺었다가 적화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으면은 주한미군의 지위도 평화유지군이나 나가든지 해가지고 해결될 것이다.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그 보관 안에 주한미군 철수 또한 주한미군 중립화, 무력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 드러낸 이야기죠. 자기 의도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평화협정 논의하자고 제안했을까요? 그러면은 평화협정 논의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주한미군 지위 변경을 지금 김정은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젠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메신저인 임동원 씨를 통해서 김정일, 김동원 사이에서는 주한미군 지위 변경에 대한 하나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임동원 회고록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2년 초 김명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남과 북이 싸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되어도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는 것이 남조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겠으나 결국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갖고 놀려고 합니다, 지금.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는 것이 남조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으나 결국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미군이 계속 주둔해도 좋다. 그 미군은 남북한 사이에서 전쟁을 막는 역할.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남쪽이 북한을 치려고 할 때 그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미군은 붙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임동훈 씨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일이 미국 측에 전한 말은 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하여 북한의 적대적인 군대가 아니라 평화 유지군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92년 초에 미국에 전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묵살했습니다. 하도 가짜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시 튀어나온 거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김정일의 말에 이렇게 응수해서야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말씀한 평화유지군 그런 군대 같으면 일개대대로 족한데 일개대대로 어떻게 남북한 사이 전쟁을 막습니까? 미국 정부가 미쳤다고 그런 제안을 받습니까? 주한미군은 6.25 남침과 같은 제도발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남북 간에 논의할 성질이 아니고 한미 간에 결정할 문제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김대중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에는 이 대목을 어떻게 적었느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지난번 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임동훈 특사로부터 김 위원장의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를 전해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족 문제에 그처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이 있음으로써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도 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임동훈 특사로부터 김 위원장의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 즉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주한미군 말고 남북한 간에 중립하는 평화유지군 또는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로 성격이 바꾸면은 계속 준수해 좋다 하는 이 견해를 전해 듣고 김대중 대통령은 화가 난 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꿔가지고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려는 그런 의무를 빼버린 이순화만한 군대로 바꾸자는 게 탁월한 식견을 가진 겁니까? 이 순간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대한민국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탁월한 식견이라뇨. 핵무장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탁월한 식견이라뇨. 김정일은 이때 김대중 대통령을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갔다고 이제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때 김정일과 김대중의 대화를 보면은 그 평양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도 좋은 상황에서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 14일 딱 앉자마자 김정일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남조선 텔레비를 봤더니 대학생들이 인공기를 올리고 하는 걸 검찰이 잡아갔다고 한다. 지금 평양에서 이렇게 회담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회담 다 못하겠으니까 돌아가십시오. 만난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아주 면전에서 무례하게 나옵니다. 또 이런 말장난을 합니다. 김정일이가 이야기를 김 대통령과 제가 보는 다르지만 종씨라서 그런지 어쩐지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의 김씨죠. 김정일이한테 묻습니다. 본관이 어디냐고. 김정일이가 전주 김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전주요? 아, 그럼 김 위원장이야말로 진짜 전라도 사람 아니요? 나는 김의 김씨요. 원래 경상도 사람인 셈이죠. 라고 응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고 온 열흘 뒤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 50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설명에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번 평양 방문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10만의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정과 세력 균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고 싶습니다. 마치 김정일이가 현재의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도 좋다라고 양해했고 그 양해를 받아낸 것이 이번 평양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 이런 요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 연설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주한미군이 남북간 사이에서 중립화하고 평화유지군으로 바뀌면 계속 있어도 좋다.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그런 설명서를 해버리고 이 주한미군이 이 상태로 계속 있어도 좋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보고죠. 이 이야기를 제일 전에 들은 이동복 선생,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였던 이동복 선생은 이런 지하에 김정일이가 주한미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 주장, 이런 지하에 그것은 말도 않는 소리고 그것은 심리전, 선전선동의 귀재인 김정일의 심리전으로 보면 된다라고 이런 지하에 무시했습니다. 그때 이동복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어디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군의 남침 위협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남북 화해 무드 이후 균형자 또는 조정자 역할로 바뀐다면 더 이상 미국 정부 의회 언론이 반미운동을 무릅쓰고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침 위협이 있는데도 주한미군을 이렇게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위협이 없어졌다고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할 경우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명분과 근거를 잃게 됩니다. 김정일은 그걸 노린 것이죠. 그들은 곧 남북한 간에 전쟁 위협이 없어졌는데 왜 대북 작전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트집을 잡고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려 한다면 미국은 철수를 서두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이후까지 주한미군이 있어도 좋다고 김정일이가 약속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걸 큰 공기라고 합니다. 아마 노벨 평화상으로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자기선정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방송의 날 기념 방송 3사 초청 특별대담 2000년 9월 33일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변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나도 남쪽 신문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나하고 똑같이 민족의 장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국가 이익, 동북아시아 안정 등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주한미군 계속 주둔하기로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북한은 그 뒤에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 안 합니까? 2000년, 지금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 이야기. 나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국가 이익, 동북아시아 안정 등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 김정일이가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만나서 합의 문서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계속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정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국회에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2001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입니다. 홍사덕 의원이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던 임동원 씨한테 그 문제를 따지니까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실토를 합니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순이 아놀드 켄트를 만나서 최초의 미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임동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 정언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말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적대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죠.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자 역할, 스테빌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토를 했습니다. 임동원 씨 이야기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략해버렸다 하는 일종의 폭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이,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물고 들어가서 이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듣는 거는 지금 저의 설명을 처음 듣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월간조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문이지만은, 잡지지만은 그렇다고 부수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KBS, MBC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가지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읽어보면 앞으로 평화협정 논의가 만약 시작된다면, 그건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남북 간에 또는 그게 중국, 미국이 참여하고 해가지고 6.25 남침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한다면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의미 주한미군 중립화,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것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이걸 맞바꾸자.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대한민국 대표가 말이죠. 대표가 이런 김대중, 노무현, 너희 노선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받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6.15 회담에서 김대중, 김정일 합의가 있었다. 이건 공개를 안 했지만은 주한미군 중립화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임동원 회고록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 이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도 핵미사일 군축을 좀 생각해 보겠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한민국 대표가 거기에 동의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 없어지고 한미동맹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평화협정 논의가 한국 대통령의 제의에 의해서 그것을 북한이 받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중립화, 이것은 더 나가서 연방제 통일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이라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결국은 한반도가 중국, 북한, 러시아 편에 붙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 중립화라는 것은 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국론이 통일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만 중립화 통일이 가능합니다. 적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중립화 통일에 대한민국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먹어달라는 초대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중립화, 이어서 중립화 통일, 이쪽으로 가는 첫 단계가 평화협정 논의가 되지 않을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